이번에는 그 와이어프레임의 스케치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앞전에 그리드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리드 옆에 마우스 모양의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우스 아이콘의 의미는 뭐냐면 현재 스냅에 걸려있는 위치에다가 포인트를 찍을 거냐 말 거냐라는 온오프 기능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마우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제가 활성화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때 제가 임의의 지점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찍어 볼게요. 자, 일단은 현재는 포인트가 찍힙니다. 그런데 제가 마우스 포인트 아이콘을 비활성화를 시킬게요. 자, 그 상태에서 찍어 보겠습니다. 안 찍히죠? 자, 그런데 제가 스냅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포인트를 찍고 싶다. 자, 그리드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스냅 부분을 체크를 하십니다. 체크를 하시고 어플라이 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스냅 기능을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냅의 위치에다가 포인트를 찍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우스 아이콘을 체크를 하셔서 활성화를 시켜 놔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어때요? 우리가 이 앞전에 공부한 것처럼 그 스냅 걸렸을 때는 노란 그 포인트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 클릭. 자, 다시 한번 마우스 아이콘을 제가 비활성화를 시켜 볼게요. 자, 선택이 안 되죠. 자, 이처럼 이 아이콘의 의미는 스냅에 걸려있는 포인트 위치에다가 포인트를 찍을 거냐 말 거냐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콘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아이콘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콘을 살짝 갖다 대시면 이 슬라이딩이라고 풍선 도움말이 나타나요. 얘는 뭐냐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객체 위에 이미지 지점 위치에다가 포인트를 찍겠다라는 의미예요. 자, 체크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 곡선 위에다가 포인트를 찍고 싶다. 그러면 사용자가 객체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마우스로 가까이 갖다 댔을 때, 하이라이트 됐을 때 클릭. 그러면 포인트가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요. 자, 이때 사용자가 찍고 싶은 이메일 위치점 갔을 때 마우스로 클릭. 자, 한번 이번에는 직선에다가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직선 하이라이트 됐을 때 클릭. 자, 이메일 지점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 자, 이번에는 원을 한번 선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이렇게 하이라이트 됐을 때 클릭. 자, 이미지 지점 왔을 때 클릭.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두 번째 아이콘이요. 자, 두 번째 아이콘. 자, 요거 역시 마우스로 아이콘을 위에다가 살짝 갖다 대시면 그 풍선 도움말이 나타나요. 자, 이 아이콘의 의미는 뭐냐면 선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3D 작업했을 때 이 생성된 면 있죠. 면 위에다가 곡면이라든지 기하학적인 면 위에다가 이미지 지점에다가 포인트를 찍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활성화를 시켜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일 경우는 포인트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포인트가. 자, 원하는 위치에 갔을 때 마우스로 클릭. 자, 이번에는 원, 이미지 지점에 갔을 때 클릭. 자, 곡선. 자, 이미지 지점에 갔을 때 클릭. 자, 이번에는 면에다가 찍어 볼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임의적으로 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물론 이 명령어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자, 색깔도 좀 제가 바꿔 놓겠습니다. 자, 이런 면 있다고 우리가 가정할게요. 이 면 임의의 지점에다가 포인트를 찍고 싶을 때가 있어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자, 요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와이어 프레임의 스케치 포인트에 자, 이 두 번째 아이콘,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자, 원하는 면을 선택을 합니다. 원하는 면으로 마우스로 갖다 대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 다음에 그 면을 선택했을 경우는 포인트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아까 전에는 그 선이라든지 할 때는 우리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지만 면을 선택했을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 그 점으로 나타나요. 자, 사용자가 이미지 점 찍고 싶은 이미지 점으로 갔을 때 클릭. 자, 이미지 점으로 갔을 때 클릭.
자, 그러면 그 공면에다가 포인트를 생성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모델링 작업할 때나 그 이미지점, 그 공면의 이미지점 포인트가 찍고 싶을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요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포인트를 찍을 때, 전까지는 임의의 지점에다가 포인트를 찍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 좌표 개념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포인트를 찍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좌표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직교 좌표라는 개념과 두 번째는 극좌표 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직교 좌표라는 개념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절대 좌표냐 상대 좌표냐라는 개념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좌표 개념을 별도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아이콘 그룹 중에 요 세 번째 줄, 이 세 번째 줄에 이 아이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 직교 좌표 개념이라는 걸 의미하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의 의미는 극좌표 개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 아이콘 직교 좌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직교 좌표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절대 좌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x값 얼마, y값 얼마, z값 얼마라는 위치에다가 포인트를 찍겠느냐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그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또 옵션이 한 4가지가 나옵니다. 그 워크 플랜이냐, 워크 플랜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대 좌표라는 개념이고요. 밑에 있는 앱솔루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상대 좌표라는 개념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옵션은 나중에 우리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현재는 기본적으로 워크 플랜, 절대 좌표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워크 플랜이라는 부분에다가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자, x값 얼마냐, y값 얼마냐, 수치값을 입력해 주시고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x값으로 100mm만큼 y값으로 100mm만큼 지점에다가 포인트를 찍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z값이라는 거를 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50mm만큼의 z값도 한 50mm만큼 지점에다가 포인트를 찍겠다. OK. 자, 그러면 x값 50mm, y값 50mm, z값 50mm만큼 지점에다 포인트를 찍겠다라는 의미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요. 자, 이번에는 극좌표 개념을 가지고 좌표를 찍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의 스케치 포인트에 아까 직교 좌표 아이콘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 이때 나타나는 그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극좌표 개념은 뭐냐면 각도와 치수로 포인트를 찍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 상자에 이 각도를 물어보는 각도값과 거리값, 높이값을 물어보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역시 이 옵션도 이 옵션은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옵션 역시 첫 번째 워크 플랜, 현재 절대 좌표 개념을 가지고 포인트를 찍겠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밑에 있는 2가지 옵션은 이건 역시 차후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각도값, 일단 각도값은 제가 임의적으로 한 45도 정도로 줄게요. 자, 거리값은 뭐 100mm만큼, 자, 하이트 높이값, Z방향으로는 얼마큼 높은 지점에다가 포인트를 찍겠느냐, 한 50mm만큼 지점에다가 찍겠다. 자,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포인트가 나오죠. 자, 이 45에 100에 50mm만큼.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제가 그 의미 값을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자, 절대 좌표에다가 이 포인트 위치 지점에다가 제가 라인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우리 거리값, 거리값. 아까 100mm만큼 했을 겁니다. 자, 거리값 100mm라는 걸 의미는 뭐냐면 이 포인트와 절대 좌표 포인트의 거리값이 100mm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자, 각도값은 뭐냐?
제가 각도값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의 이 각도값을 45도의 그 각도값을 갖는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 아까 전에 그 Z값, 높이값은 제가 50이라고 입력을 했었죠. 자, 그 50mm라는 건 의미는 뭐냐면, 자, 여기서 그 앵글값 45도, 앵글값 45도는 그 그림처럼 각도, 원하는 각도 값을 의미하는 거고, 이 거리 값은 절대좌표의 원점과 포인트 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 하이트 값 50이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 요 포인트와 절대좌표의 원점의 요 높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극좌표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찍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줄의 첫 번째 아이콘. 자, 이 첫 번째 아이콘의 이 아이콘의 의미가 뭐냐면, 직선에 대해서 끝점과 중간점과 교차점 위치에다가 포인트를 찍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키보드 마우스로, 자, 직선의 끝점 갖다 대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스냅이 잡힙니다. 자, 이때 마우스로 클릭. 자, 이때 마우스로 클릭. 자, 이때 마우스로 클릭. 자, 곡선일 경우도 끝점이 잡혀요. 자,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렇게 끝점 마우스로 클릭. 자, 이번엔 교차점. 자, 이 라인과 이 라인의 교차점 위치에다 마우스로 갖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스냅이 잡혀요. 이때 클릭. 자, 그 다음에 이 라인의 미들점, 중간점에 비슷한 위치다가 마우스로 갖다 대시면 이렇게 잡힙니다. 이때 클릭.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이 아이콘의 의미는 뭐냐면, 풍선 도움말처럼 두 선에 대해서 교차되는 위치에다가 포인트를 찍겠다는 의미예요. 두 개의 요소를 선택을 해서 교차 포인트를 찍겠다. 아이콘을 확장해 주시고, 이번에는 곡선과 직선을 가지고 교차 위치에다가 포인트를 찍을 겁니다. 자, 첫 번째 곡선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 직선을 선택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잡힙니다. 자, 이번에는 원과 직선을 선택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직선을 먼저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원을 선택할 경우는 교차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자, 갖다 대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자, 사용자가 원하는 교차 포인트 근처로 갖다 대시면은 그 근처에 있는 교차점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요. 자, 이쪽으로 선택할 거냐, 이쪽으로 선택할 거냐. 자, 저는 이쪽으로 선택할게요. 자, 클릭. 이번에는 이쪽으로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을 때 이때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요 아이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아이콘은 의미는 뭐냐면, 서로 겹치는 두 개의 객체의 위치에다가 포인트를 찍겠다는 의미고요. 자, 첫 번째 요 아이콘은 선택된 직선에 대해서 끝점과 교차점과 미들점의 위치에다가 포인트를 찍겠다는 의미입니다.